먼저 지수를 딱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내렸고요. S&P 500 1.2, 나스닥 지수는 무려 1.8% 급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많이 올랐던 종목, 섹터에서부터 좀 조정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지수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5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거든요. 5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수급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60일선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이 50일선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이제 수급의 균형이 좀 이제 깨지나 보다라는 우려. 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약간 우려되긴 합니다. 이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51선이 이미 지난주에 깨졌죠. 지난주에 깨졌는데 아무래도 다우존스는 구성 종목이 30개 종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민감도가 높지가 않았는데 뭐 S&P, 나스닥 모두가 다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거 빨리 반등 못하면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또 기술적 흐름들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그런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증시 하락은 뭐 뻔하죠.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더 커지는 듯한 확전되는 듯한 느낌이 좀 나면서 심리적인 불안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로우르스닥 캐피탈 파트너스의 에밀리 보우르스닥 힐이라는 요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 단기 변동성 확대 이슈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지금 뭐 미국 본토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에서 약간 뭐 이렇게 조금 너희들 싸우지 마 워워 해주고 뭐 한쪽에 좀 힘을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느 때냐? 우리 빨리 물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언제 할 거야? 그게 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런 때 중동 지역에서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이건 뭘로 이어지냐?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네, 중동에서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유가.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 금리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 이게 서로 좀 맞물려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약간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사실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금요일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밀리고 뭐 이랬으니까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경제 지표까지도 잘 나가다 보니까 야 이번에 진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이게 번지면서 주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밀린 오늘 장세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 뭐가 나왔길래? 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주택 지표 이런 것들 요즘 민감도 많이 낮아졌죠. 물가 지표, CPI에 대한 그리고 PC에 대한 민감도 좀 높고요.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지표, 거기에서 뭐 임금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것과 함께 소매 판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소비 경제에 대한 이 기여도 민감도 높죠. 그렇죠?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 미국은 뭐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어떤 미국 경제를 바로 볼 수 있는 뭐 바로미터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표도 주목하는 지표인데 이게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게 0.7%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 0.7% 소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이 0.4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왔고 우리 그러면 같은 물건에 대한 소비를 하더라도 얘가 물가가 올라버리면 더 많이 소비가 된 것처럼 나오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두부 한 무를 사는데 예전에는 지난달에는 이게 1,000원이었어. 근데 이번에 이게 1,2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똑같은 두부 한 무를 사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소매 판매는 그냥 20% 증가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3월 CPI가 0.4가 나왔으니까 그걸 고려해도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도 더 늘어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정말 금리 인하 못하겠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월도 원래는 0.6으로 저희가 2월 소매 판매 봤을 때 이거 0.6 나왔었는데 이게 또 조정이 됐어요. 0.9로. 그러니까 소비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 뭐 이렇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 4.6마저도 돌파를 하면서 네, 이것도 작년 11월 중순 이후 이제 최고 수준까지도 높아졌습니다. 뭔가 자꾸 이제 11월 얘기를 하는 게 11월 고맘쯤이 저희가 이게 막 바닥 찍고 이럴 때인데 되게 안 좋았던 때죠. 그러니까 다 그때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 네, 또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이 얘기는 뭐냐? 달러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하는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또 나왔다라는 거. 참 웃겨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는 달러가 조금 꺾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이 일로 막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반대 경우죠.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또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거 거기에다가 안전자산으로서 높아지는 거 이게 다 맞물려서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